오늘 밤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촉촉하게 젖은 눈동자로 잠깐이라도 떨리는 손을 숨기지 못한 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 눈빛 속에서 아주 깊은 슬픔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은 내 65년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조용했고 가장 복잡한 밤이었다. 나는 올해 65. 그리고 그녀 역시 나와 같은 나이였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도시 외곽의 주말 농장이었다. 텃밭 하나 분양받아 혼자 흙을 만지며 지내던 어느 날, 그녀가 내 옆자리에 분양받은 텃밭에 나타났다. 처음 본 순간 이상하게 눈이 머물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인사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해보고 싶어서요.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모자를 눌러 쓴 채 작은 삽을 들고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마주쳤다. 같은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자주 마주쳤다. 그럴 때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땅의 시간에 맞춰 살고 있나 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는 그녀에게 조금씩 말을 붙였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떤 작물 심으셨어요? 그녀는 늘 자세하게 대답했다. 가끔은 쑥갓 모종을 나눠주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직접 담근 오이지를 건네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비가 쏟아지던 날, 우리는 뜻밖에도 같은 작은 농막 아래에 함께 갇히게 됐다. 그녀는 젖은 셔츠를 꼭 붙잡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밤 혹시 나랑 같이 있어줄래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내게 한 가지 고백을 남겼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내 인생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무너지는 감정 사이에서 그녀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크게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할 때 조곤조곤 말을 걸고 웃을 땐 눈으로 먼저 웃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저 주말 농장에서 마주치는 이웃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가 있는 날은 농장에 가고 싶었다. 그녀가 없는 날이면 허전함이 남았다. 내 삶은 단순했다. 퇴직 후 조용히 혼자 살았다. 아내와는 몇 해 전 이혼했고, 자식들과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주고받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는 피했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녀는 그 편안한 고독을 깨는 사람이었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느 날은 그녀가 직접 만든 보리차를 건넸다. 오늘은 좀 더웠죠. 시원하게 마셔요. 나는 그날 오래도록 그 병을 들고 앉아 있었다. 텃밭 앞 긴 의자에 앉아 그녀가 건넨 차를 홀짝이며 내가 왜 이리 설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난 남편을 오래 간병하다가 보냈어요. 그 후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나를 잊고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 숨이 좀 트여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지만 그저 그녀 옆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비가 오는 날이면 서로 우산을 빌려줬고, 장 보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치면 함께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 비 오는 날, 같은 농막 아래 갇힌 그날 밤, 그녀가 나를 향해 말한 그 한마디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감정을 흔들어 깨웠다. 오늘 밤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농막 안은 좁고 조용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작은 창문에는 습기 어린 물방울이 맺혔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은 채 말없이 따뜻한 물컵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젖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여분 셔츠를 내밀었다. 이거라도 갈아입어요. 감기 걸려요. 그녀는 잠시 내 손을 바라보다 아주 조심스레 셔츠를 받아들었다. 괜찮으시다면 저기 뒤쪽에서 잠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조용히 셔츠를 갈아입는 소리. 천천히 젖은 옷을 접는 소리. 그리고 다시 내 앞에 앉기까지.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내 옷을 입고도 미안하다는 듯 몸을 조그맣게 웅크렸다. 이렇게까지 신세져도 되는 건지. 조금, 아니 미안하고 부끄럽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만 그것조차 그녀에게는 닿지 않은 듯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치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다.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에 나는 숨이 걸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을까?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다고 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9년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밥은 먹었어요? 그런 평범한 말들조차요.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절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사람 체온이 필요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도 누군가 옆에 있는 밤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말없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조금 떨리고 있었다. 밤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나는 천장에 흐르는 어둠을 바라보며 가슴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삼켰다. 그녀는 아무런 스킨십도 의도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과 체온이 내가 평생 살아오며 느꼈던 어떤 관계보다 더 깊고 강하게 다가왔다. 그 밤은 단지 몸을 누인 시간이 아니었다. 서로의 고독을 포개고 잊혀진 감정을 꺼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한 진실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가 조용히 준비해 둔 커피 향에 눈을 떴다. 그녀는 평소처럼 모자를 쓴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내게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다. 이거 집에 가는 길에 마시세요. 제가 직접 내린 커피예요. 향기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어서요. 나는 웃으며 보온병을 받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가야 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순간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자주 마주쳤잖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 일이란 게 몰라요. 어제 같은 날이 다시 올지, 아니면 어제 같은 날이 마지막일지. 나는 그녀의 말을 붙잡고 싶었지만 입술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농막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젯밤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내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고마웠어요. 그 문장이 정말로 그녀의 작별 인사였다는 걸 깨달은 건 며칠이 지난 뒤였다. 그녀는 그날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감기라도 걸렸겠거니 했다. 며칠은 일부러 농장에 나가지 않았다. 괜히 애써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그녀가 있던 자리는 잡초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이상한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말했던 마지막 인사. 다음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결국 그녀가 쓰던 작은 작업 공간 쪽으로 걸어갔다.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있는 모종삽, 덮인 비닐 속에 말라버린 잎사귀, 그리고 작은 바구니 안쪽. 거기엔 이름 없는 약봉투 하나가 있었다. 처방전은 없었지만 약의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그 이름을 검색했다. 항암제 부작용 조절 약물. 그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이 이미 오랜 시간 싸움을 해오고 있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을까?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게 건넨 말들을 되새겼다. 향기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어서요. 어제 같은 날이 마지막일지. 오랜만에 내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그럼에도 나와의 그 하루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하루가 누군가의 마지막 하루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숨이 막혔다. 나는 결국 그녀를 찾아보기로 했다. 남겨진 농막의 흔적들, 그녀가 내게 준 보온병, 그리고 우연히 찍힌 셀카 한 장. 사진 속 그녀는 모자를 쓰고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확대해 옷깃에 달린 병원 출입증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흐릿한 병원 명칭. 나는 그것을 단서 삼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외곽의 병원까지 갔다. 접수처에 그녀의 이름을 말했을 때 한참을 기다린 뒤 간호사가 나한테 다가왔다. 가족분이세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가족, 지인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며칠 전에 퇴원하셨어요. 연락처 남기고 가셨는데 혹시 이 번호 맞으세요? 그녀가 남긴 번호는 내 번호였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번호를 들여다봤다. 그녀는 떠나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으로 내게 연결고리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혹시 어디로 퇴원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혼자 계신다고 하셔서 장기 돌봄 쪽으로.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혼자였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혼자를 나와 나누고 싶어 했다는 것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게 아팠다. 다음 날 나는 적어준 주소를 따라 그녀가 머무는 요양병원을 찾았다. 넓은 정원, 침묵이 흐르는 복도, 천천히 움직이는 노인들 사이에서 나는 간호사에게 그녀의 이름을 말했다. 그러자 간호사는 그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얇아진 얼굴, 희미해진 눈빛. 그러나 나를 보자마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창이 넓어서 좋아요. 하루 종일 하늘을 보고 있으면 가끔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봤다. 말하면 당신이 도망칠 것 같았어요. 아니면 불쌍하게 여길까봐. 그 둘 다 너무 싫었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도 얘기를 했어야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래서 하루만 부탁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여자로 봐줄 수 있었던 아주 짧은 하루. 그 하루면 됐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에겐 그 하루가 지금까지의 모든 날보다 더 깊었어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니에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랜 시간 혼자 견뎌낸 사람의 눈물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무겁게 흐른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저 그녀 옆에 조용히 머물렀다. 그녀가 울 수 있도록 마음껏 울어도 되는 하루를 주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녀를 보러 갔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버스를 갈아타고 도시 외곽의 그 조용한 요양병원에 도착하며 그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요. 버스가 막혔어요. 다음엔 뛰어올게요. 그런 농담에도 그녀는 살짝 미소 지을 뿐 말을 길게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점점 따뜻해졌다. 나는 그녀의 손톱을 깎아주었고 책을 한 장씩 읽어주었고 때로는 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등지며 아무 말 없이 바람만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매일 오면 귀찮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내 하루 중 가장 숨 쉬는 시간이에요. 당신 옆에 있을 때만 나는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이 살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중 하나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여기 예전에 쓰던 노트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좀 더 알았으면 해서. 나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그녀의 손글씨로 적힌 짧은 일기들이 있었다. 남편을 간병하던 시간, 남편이 떠난 후의 공허함, 그리고 주말 농장에서 처음 나를 보았던 날에 대한 기록까지. 처음 본 그 사람, 눈빛이 참 깊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마음이 놓였다. 그 한 줄에서 나는 울컥하고 말았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글로도 다 표현되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곁에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가을이 되자 그녀의 기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창가에서 햇살을 받던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자주 숨을 몰아쉬었고 말하는 도중에도 한참을 쉬어가야 했다. 나는 매일 그녀 곁에 있었지만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대신 내 손을 더 자주 잡았다. 어느 날은 그녀가 말했다. 나 혹시라도 갑자기 말이 없거나 눈을 감고 있더라도 놀라지 마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이별의 예고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걷다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으면 시간이 멈추길 바랐고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그 호흡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문득 나는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품게 되었다. 만약 그녀가 지금 나에게 함께 살아달라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 그녀의 한마디가 그 고민을 끝내버렸다. 혹시 내가 여기 못 있게 되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당신은 계속 날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땐 같이 가요. 어디든 함께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떨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말 다시 들려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같이 가요. 이젠 당신 혼자 있게 두지 않을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어깨에 조용히 기대 잠이 들었다. 그녀를 요양병원에 남겨두는 건 이제 불가능했다. 아니,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원장님과 긴 상의를 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말 농장 근처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월세로 얻었다. 의사는 말했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병원 침대보다 햇살 아래가 더 어울려요. 며칠 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내 앞에 섰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짐이 아니라 이유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녀는 말없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품에 안겼다. 그 품은 약했지만 그 어떤 포옹보다도 강하게 나를 감쌌다. 그날 우리는 함께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낡은 나무바닥, 해가 잘 드는 거실, 그리고 마당 끝에 자그마한 텃밭까지.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흙 냄새 그립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매일 맡을 수 있어요. 매일 우리 둘이 함께.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말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는군요. 내가 다시 사람 냄새 나는 집에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대답 대신 말없이 커피를 내려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는 커피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번엔 내가 향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 채워주네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 아침. 그녀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햇살을 받았다. 나는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굽고 있었다. 기름이 지글지글 튀는 소리, 따뜻한 밥 냄새, 그리고 조심스레 담긴 미역국 한 그릇. 그녀는 밥상을 받으며 말했다. 이런 아침을 몇 년 만에 받아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수저를 건네며 말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주세요. 그녀는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다. 쉽진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난 매일 아침 준비할 거예요. 당신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당신 목 밥상은 항상 차려둘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그 미역국을 한 숟갈 뜨고 천천히 삼켰다. 그것은 작고 조용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내겐 눈물이 날 만큼 벅찼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섰다. 잠깐 균형만 좀 잡아볼게요. 나는 급히 옆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었다. 숨을 고르며 힘겹게 발을 한 걸음 내디뎠다.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일 줄 몰랐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점점 달라졌다. 숨소리가 가벼워졌고 말할 때 눈빛이 더 반짝였다. 나는 어느 날 마당에 상추 모종을 사다 심었고 그녀는 걸음을 떼는 연습 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살고 싶어지네요. 그녀는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아 흙 묻은 손등을 쓰다듬었다. 어느 오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주방에서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말했다. 조금 짠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무거운 걸 들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둘이서 막 담근 김치에 따끈한 밥을 나눠 먹었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갈 뜨며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이런 날들이 너무 좋아서 혹시 꿈꾸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꿈 아니에요. 당신이 받아야 했던 몫이에요. 그동안 너무 외롭게 살아온 대가예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다시 연애해 볼래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우리 이미 같이 늙어버렸잖아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새삼 다시 늙을 일은 없으니까. 그녀는 크게 웃었다. 그 웃음 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맑고 깊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오래 타오르는 등불 같은 것이라는 걸. 계절이 바뀌었다.
처음 우리가 함께한 시절엔 잎이 푸르렀고 지금은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나는 감 하나를 따다가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올해 첫 감이에요. 달고 말고는 내가 책임 못 져요. 그녀는 웃으며 감을 받아들었다. 그냥 이걸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감을 조심스럽게 깎아 작은 접시에 담았다. 우리는 그 감을 나눠 먹으며 따뜻한 볕이 드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나 이제 조금 욕심이 생겨요. 내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어떤 욕심요?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당신이랑 이렇게 조금만 더 오래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놓치지 않겠다는 듯,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는 듯.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울었다. 내가 잡은 그녀의 손등 위로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 덕분에 살아보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이제부터는 포기하지 마요. 내가 끝까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다. 당신이랑 있으면 내 병도 그냥 삶의 일부 같아요. 숨기지 않아도 창피하지도 않고. 나는 그녀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당신은 지금도 나한테 가장 예쁜 사람이에요. 그날 우리는 처음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 가을 끝자락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이 모여 만든 조촐한 잔치, 손수 만든 음식들과 노래, 그리고 오래된 마이크로 진행되는 작은 무대까지. 그녀는 처음엔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데서 나처럼 병든 사람이 끼면 눈치 보일 것 같아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아니요. 당신은 지금 이 마을에서 가장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주었다. 축제날, 그녀는 단정한 갈색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내 팔에 의지한 채 마을회관 앞에 섰다. 사람들은 놀랐다. 요양병원에서 나오지 않던 그녀가 환한 얼굴로 나타난 것을 보고 작게 박수를 쳤다. 이 자리에 마이크 하나만 써도 될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고 노인회 회장이 웃으며 마이크를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로 돌아온 지 이제 몇 달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한때는 이곳에 뿌리 내릴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내가 아프고 혼자이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내가 그녀 옆에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진심이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힘 있는 박수는 아니었지만 그 안엔 위로와 응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게 기대어 웃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속삭였다. 이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두 번째 인생의 봄. 축제 이후 그녀는 훨씬 밝아졌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면 먼저 커튼을 열고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도 그녀가 됐다. 이제 내가 먼저 일어나니까 당신 아침 준비도 좀 덜 해도 되겠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 대신 내 커피는 꼭 당신 손으로 내려주세요. 그 향기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녀는 내 등을 툭 치며 말했다. 말은 참 예쁘게 해요.
우리는 마당에 나가 텃밭을 함께 정리했다. 감나무 아래에 떨어진 낙엽을 모으고 새싹이 트기 시작한 상추와 쪽파를 살펴보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내년 봄엔 토마토도 심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토마토요? 네. 작년에 병원 창밖에서 봤던 토마토밭. 그게 자꾸 생각났어요. 이제는 나도 내 손으로 심고 물 주고 열매 따보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내년을 계획하고 있었다. 토마토, 우리가 제일 달게 키울 거예요. 약속해요. 그녀는 손가락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그 순간 바람이 살며시 지나갔다. 햇살은 따뜻했고 우리는 웃고 있었다. 그녀는 병을 이겨낸 게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으로 삶을 다시 붙잡은 사람이었다. 그게 우리 두 사람의 기적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밝았다. 그녀는 따뜻한 감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런 밤엔 예전 생각이 나요. 누군가를 기다리던 창가에서 바람 소리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던 그때 나는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았다. 지금은 기다릴 사람 없잖아요. 우린 서로 여기 있으니까요. 그녀는 내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기운이 돌고 있었고 그 기운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손,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 속엔 긴 여정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서로의 온기를 다시 느꼈다.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뜨겁고도 진심 가득한 밤이었다. 그녀의 숨결은 느릿했고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안아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사람을 안는 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나 좋았던가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오래도록 쓰다듬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린 단지 사랑을 깊게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깊이 껴안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린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마당의 상추가 다 자라고 작은 텃밭에 토마토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혼자서 현관을 내려와 말했다. 이제는 내가 당신 아침을 먼저 준비해 볼까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커피만 당신 손으로 내려주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제 더 이상 병마에 흔들리지 않았고 슬픔에 젖지도 않았다. 그녀는 매일 살아갔다. 아니, 사랑하며 살아냈다. 가끔 사람들은 물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길래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서로의 마지막이 아니라 서로의 두 번째 봄이었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내 손을 꼭 잡았다. 늦은 사랑이라고, 황혼의 만남이라고, 무게가 덜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나눈 것은 청춘이 놓치고 간 깊이였고, 시간이 만들어낸 믿음이었고, 몸의 병을 이긴 순간들이었다. 그녀가 살아났다는 건 단순한 의학의 기적이 아니라 진심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어떤 생을 다시 피워낼 수 있다는 걸. 진심은 시간을 이깁니다. 그리고 때론 생명도 되살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은 또 다른 이야기를 살아 숨 쉬게 만듭니다.